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처럼 생겼다 해서 백령도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 대규모 모래해안과 해시계 같은 특이한 지형 경관, 또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인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백령도. 이 지역의 평화의 수호자라 불리는 점박이 물범을 만나러 백령도에 들어가 본다. 점박이 물범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백령도의 한이 해변. 하지만 안개가 자주 끼는 섬 지역에서 점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다. 일부러 점박이 물범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도 많은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지금 여기 이 바다의 명칭은 한이 바다예요. 한이 바다라는 뜻은 바람이 한이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잔점박이 물범이 최고 큰 거는 30kg 가까이 되는 애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안개가 갑자기 이렇게 껴가지고 전혀 볼 수는 없어요. 예,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을 얘네들이 개체수가 많을 때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장수리까지 와서 살던 놀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 사람들은 그 잔점박이 물범을 옴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그 어른들은 얘네들이 그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우욱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들이 백령도를 찾은 건 이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점박이 물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사진의 멋진 배경조차 건질 수가 없게 됐다. 기대했던 물범 대신 갈매기만 논이는 한적한 바다. 원래 안개가 안 끼면 저기 섬도 보이고 물범도 보이는데 안개가 껴서 한 마리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제작진은 안개가 거쳐 시야가 좋아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1시간여의 긴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안개가 걷히고 빠르게 제 모습을 찾은 해변. 그리고 시야를 가렸던 뿌연 안개가 사라지자 수면 위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수영을 즐기고 있는 점박이 물범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다. 유유자적 한껏 여유를 부리는 점박이 물범들. 가만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고 꽤 여러 마리다. 이 시기에 백령도 인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점박이 물범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점박이 물범의 주요 서식지인 백령도. 그렇다면 물범들은 왜 이곳을 찾는 것일까? 우리는 해양생물 전문가를 찾아가 그 이유와 현상에 대해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수년간 점박이 물범을 연구해온 안용락 박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실태 조사와 보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점박이 물범은 그 해양 생태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범이 발견되는 장소에는 그 물범의 먹이가 되는 어류나 그다음 오징어류 이런 큰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또 그 밑을 뒷받침하는 동물 플랑크톤이나 또 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점박이 물범의 주특기는 수영. 하지만 달리기엔 젬병이다. 지느러미 형태의 발이 퇴화해서 무태서 걷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개와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개는 온몸이 회색을 띠는 검은색인데 비해 점박이 물범은 은회색 몸통에 타원형 점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
해마다 여름이면 백령도를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사람이 별로 없고 물범이 좋아하는 조피볼락이나 노래미 같은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점박이 물범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물범은 지난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1900년대 초반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있었던 것이 1980년대 들어 2,000마리로 급감했고 현재는 약 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80년대에 중국에서 이제 보호 대상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불법 포획이 되고 있었고 또 뭐 연안 개발이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지구 기후 변화에 따라서 번식률이 낮아지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체수가 낮아지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6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겨울엔 중국 보하이만에서 번식을 하고 봄이면 연안을 따라 남하해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서식한다. 백령도는 그나마 이 군사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 모습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범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은 약 200에서 300마리 정도.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론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밀매를 위한 중국의 불법 포획,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과연 점박이 물범이 살아가는 해양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는 백령도 기상 관측소를 찾아 최근의 백령도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백령도는 서해 5도에 속해 있어 지리적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으로 최고 기온이 내륙보다 섭씨 2도에서 3도 낮고 최저 기온은 1도에서 2도 높게 나타나 일교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에도 30도가 넘지 않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게 보면 집안마다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한 90% 이상은 이제 에어컨 다 설치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덥지 않았던 지역. 하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관측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백령도의 기후는 달라지고 있었는데 2000년 8월 평균 기온이 23.9도에서 2016년 8월엔 26.2도로 평균 2도 이상 오른 것이다. 물범 개체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 느끼는 정도는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백령도에서 조업을 하며 물범을 자주 접해온 한 어민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놀래미 우럭 잡고 아, 하는 이렇게 예.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달기 위한. 예. 낚시를 하나 둘셋 달고 이렇게 수 달고. 혹시 이렇게 낚시하면서 물범 같은 거 많이 보세요? 물범은 하나예요. 여기 나가기도 물범은 100년도에 물범이 뭐 서식지라도 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바위 있는 곳마다 물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몇 마리 정도 될까요? 대충 세어보면. 그래서 뭐 그걸 뭐 셀 수가 있어요. 그 저희가 자 연봉바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가는 물범 바위 가게 되면 뭐 그냥 지금 물 빠지니까 바위 올라가서 쭉 엎드려 있겠네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공식적인 통계상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물범의 서식지역이 겹치다 보니 실제로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은 물범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백령도의 관문이라 불리는 용기포항. 편창로 거민이 매일 노래미 낚시를 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다. 그의 낚싯길에 제작진도 동행하기로 했다.
배에 오르고도 한참을 기다리는데 조업을 나가려면 해경의 출항 허가가 먼저 떨어져야만 한다. 광나루. 아까 연락해 봤나? 네, 왔습니다. 아직도 대기하래? 네, 대기입니다. 제가? 군사적 요충지인 백령도에선 흔히 있는 일이다. 뭐 무전으로 지금 대기 명령을 끄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물범섬에 10분 거리에 있는 물범섬에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물범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출항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무작정 대기다. 백령도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17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 서해 5도와 북한 땅 사이 해상 위에 존재하는 북방 한계선 NLL과도 인접해 있어 안보와 안전의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해경의 출항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1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물범 바위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항구에서 물범 바위까지는 뱃길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거리. 어렵게 항구를 떠난 배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리며 푸른 바다 위를 힘차게 달린다. 바다를 달리다 보니 멀리 보이는 너른 바위섬. 이곳이 바로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또 다른 서식지인 물범 바위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인적이 드문 물범 바위 주변에는 점박이 물범들이 때를 지어 휴식을 취하거나 주특기인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겨울철 번식을 하러 북쪽으로 가기 전 맞이하는 물범들의 휴식기다. 하지만 물범들에겐 평화로운 이 시간이 어민들에겐 방해의 시간이기도 하다. 선장님 물범 보시면 어떠세요? 물범가 우리에겐 적이야. 그래. 이 어민들에겐 적이야. 우리가 잡을 거 저것들을 다 먹어 잡아먹고 마는데 하루에 수십 마리, 저 이게 많은 놈의 그 물범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씩 먹는데 그걸 우리가 잡을 걸 저놈들이 다 먹고 마는 거 아니야? 물범이 먹어치우는 먹이가 한 어민에겐 하루 일당이기도 하니 어민들의 입장에선 물범이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쪽 바다에선 낚싯대를 담가봐도 좋은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다. 똑똑하네요. 낚시발은 잘안 먹어서. 아, 그래요? 노래미가 좋아하는 바지락을 미끼로 달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게 입질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물범이 많은 바다에서는 고기 낚기가 다른 바다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한참 만에 올라온 녀석. 그래도 제법 크다. 크네요. 네, 먹을만 하네요. 아, 여기도 그전에 많이 잡혔는데 이 물범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낚시를 넣으면 그냥 3분, 5분 이 안에 그냥 한두 마리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물범이 그 저 중국 배 그러니까 지금은 잡기 힘들어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낚시하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서 낚시하게 한 되면 마리 잡는데 한 뭐 그저 뭐 저 한 시간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하네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낚시 하겠어요, 못하지 이제. 통발을 놓은 건 역시 물범의 서식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저기 지금 다 저 깃발들 있잖아. 저기 저 전부 통발에 놓은 거라고. 통발에 놓았는데 저기 소라잡기에서 놓았는데
이게 거기가 소라 밑값이 있으니까 놀래미가 어디가다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놀래미 들어가는 구멍으로 저 큰 놈의 대가리를 넣고서 그냥 그 tum발을 멋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놀래미를 잡아먹느라고 그 안에서. 백령도는 군사지역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전박이 물범의 활동까지 더해지면 어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제한구역을 피해 놓아둔 통발소 고기까지 물범이 침범하는 바람에 어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박이 물범의 활동 지역을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린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해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보기로 했다. 손의 감각에 의지해 줄을 당기는 변창로 어민. 베테랑 어부의 손끝에서 금세 노래미 2마리가 올라온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상황. 뭐가 달라진 걸까? 이게 이렇게 원래 잘 잡히나요? 놀래미 좀 나오는 날은 잘해요. 고기가 이게 놀래미도 물때에 따라 잡는데 지금 놀래미 입질할 물때거든 지금이. 그래서 이제 입질 딱 끝나면 또 안 먹어. 아까 저 물범 있는데 거기서 그건 하나씩 나온다고 해요. 물이 또 흐렸잖아 뻘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입질 안 하고 입질도 안 하지만 물범 때문에 그 간역에서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물범이 무서워서. 네, 여기 물범이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입질을 하는 거예요. 예. 물범이 없는 바다에서 물때만 잘 맞추면 꽤 괜찮은 손맛을 볼 수 있다. 넣는 족족 미끼에 걸려 올라오는 노래미들. 실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니 어민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될 것도 같다. 주업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 전박이 물범 보호지역 지정에 앞서 어민의 생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물범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박이 물범 보호 지역으로 한다고 다 자연적에서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 어민들이나 이 친구들 반대했어. 왜? 그렇게 되면 이 백령도 일대가 밖에까지 조구역이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야. 물범이 첫째 아무리 자연보호 계통에서는 그러지만 어민들은 바다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잡아갖고. 전박이 물범의 보호는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어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백령도 어민들께서는 이제 지금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으로 이미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물범 바위 자체가 그 NLL 가까운 그 군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규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하게 지정할 게 아니라 물범이 주로 출현하는 시기, 즉 한 6월이나 7월부터 9월이나 10월 정도로 계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어민들에게 제재도 좀 완화될 것이고 물범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박이 물범이 백령도에 머무는 시기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다.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출몰하는데 이 시기를 한시적으로 보호기간으로 정한다면 물범과 어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범도 살고 우리도 어민도 살고 아무리 어민이 손해보고 고기를 조금 잡지만 같이 살아가는 이 저기밖에 없다고. 이 보호구로 지정하게 되면 어민들은 어로 구역이 없어지니까 살아갈 길이 없다고. 그걸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전부 이것만 살리겠다 그러면 어민들을 죽으란 말이나.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사는 게 뭐 저희는 이게 저기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여름 백령도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전박이 물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전박이 물범의 생존권과 바다를 터전 삼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 이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생 방안을 마련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